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현 상황 정리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주가까지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면서 주가 모멘텀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먼저 멘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오늘 다룰지 이야기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뭐 신규 진입이든 보유자의 영역에서든 좀 전략을 짤 것 같은데 한화솔루션 최근 주가 흐름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주가가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네. 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미끄러진 형태, 저점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저점 부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에너지 혁명의 그런 주체입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옷도 있어야 되고, 주택도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붙는 2가지가 더 있는데, 수송이 있어야 돼요. 수송.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려면 연결해야 되고 이러니까 수송이 있어야 되고,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력이 있어야 돼. 전력이.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송 쪽에서 혁명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수송 쪽 혁명은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일으켰잖아요. 테슬라가 일으켰고, 그 다음에 뭐 중국 기업들 뭐 CAT라든지 BYD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었고, 뭐 에코프로 BM도 있었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전구체, 양극재, 그 다음 음극재, 그 다음 동박 이런 기업들이 혁명의 주체죠. 수송의 주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가 보면은 한 10년 동안 600배가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갖고 포스코 퓨처엠도 예를 들면 뭐 1000배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솔루션은 뭐냐면은 이 5번째 혁명이에요. 혁명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혁명은 있었어요. 태양광 혁명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구조조정되고 정리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정말 메이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 세계 전력 시장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5천조 원이 나와요. 5천조 원. 5천조 원이 나오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는 뭘로 만들까요? 전기를 만드냐면 전기는 2가지 국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 중동 국가.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더 없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전력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구글하듯이 산 거죠. 중동 국가 가서 러시아 국가 가서 이렇게 천연가스 좀 다오 그러면 그리고 하고 안 되면 이제 CO2가 많이 발생하는 석탄 발전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이런 식으로 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원이 없는 국가들로 봤을 때는 이 정말 전기에 대한 게 정말 열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송에서 테슬라가 올라가듯이 전력원도 혁명이 일어나는 단계가 지금 접어들었다 보는데 그게 전력원. 그럼 없다 하면 뭘로 쓰실래요? 태양광? 맞죠?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을 다 바꾸면은 지구 전체 쓰는 전력원의 10,000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을 계속 올려가면. 그래서 태양광, 그다음 풍력, 수소가 되는데 이 메이저 기업이 하나솔루션이다 보시면 됐다. 그런데 이 하나솔루션이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5조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네. BM이 5조에서 25조 원까지 가버렸잖아요. 네. 근데 5조 원인데 자기 게 5조 원이 태양광만 5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5.5조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학은 보면은 앞에 부분에 13조 원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밑에 아래 단에 있는 여천의 NCC라든지 하나 임팩트까지 하면 전체 매출액이 20조 원이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5.5조 원인 거예요. 태양광 5조 원.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주가 가려다가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수주 물량 이런 주가 가려다가 다시 미끄러진 형태. 그러니까 과거 실적,
과거 화학 부문의 4분기 실적 가지고 다시 원위치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저점 부근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담아봐도 괜찮을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한화솔루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보이더라고요. 태양광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누가 뭐라 해도 화학 쪽이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시장 분위기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화학 쪽 시장 전망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하나솔루션은 앞에 부분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13조 원처럼 보이는데 여천 NCC를 그 50대 59조로 갖고 있고 지분율이 50% 있고 하나 임팩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매출로 다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매출액이 약 20조 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약 20조 원인데 한 5조 원 정도가 태양광이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늘어났죠. 0에서 5조 원까지 됐으면 큽니다. 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양극재 기업들이 매출액이 대부분 다 5조 원에 지금 올해 5조 원이잖아요. 같은 5조 원이에요. 5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보면은 그 15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학이라든지 첨단 쪽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적이 안 좋아요. 4분기 때. 왜 안 좋았냐면 작년하고 연속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예요. 고금리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한 3.5% 정도인데 왜 한 2%는 여력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크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잖아요. 사상 최고 수준을 되고 있으니까 미국 페드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뭐 WLK라든지 뭐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다우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실적이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올라간다고 보고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을 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인 거잖아요. 금리를 내릴까 말까. 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약간의 우려, 그러니까 실질적 우려. 그 다음에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수요가 축소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4분기 실적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작년 1, 2, 3, 4에 보면은 원래 보면은 하나솔루션의 화학 부문도 보면은 이머징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태양광은 선진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이머징도 나가지만 근데 이제 이머징이 보면은 작년에 코로나에서 완전히 풀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덜 풀린 것 같아요. 공급망이 아직 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을 봤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위치된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15조 원인데 지금 뭐 토탈 합쳐봐야 5.5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저평가 구간이면은 좀 저는 확실한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번 보세요. 인도예요, 인도. 네. 뭐냐면 이 고금리 속에서 인도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릴라이언스 주가를 보니까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 수준이 들어가 있고 이 순이익 같은 경우도 미국도 좀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 빠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를 보면은 굉장히 없어서 못 파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고금리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다 코로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고금리의 영향을 좀 밑에 압박을 좀 그러니까 뭐 수요가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이머징이 덜 풀렸다는 이런 효과도 있는데 근데 인도부터 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상 최고.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구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인도 14억이잖아요. 중국 14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 이런 쪽, 이머징 쪽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게 다 수출하는 쪽이 저희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도가 튀어나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거에 수요 진작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학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쪽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궁금증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 하면은 미국의 대선하고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증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 쪽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따져보면은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만 놓고 보면은 미국은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잖아요. 네, 미국은 그렇죠.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라서 굳이 태양광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전기차를 키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수송 쪽도 석유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석유를 키웠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전 세계 1등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휘발유 경유가 넘쳐나고 천연가스가 넘쳐나도 강국이잖아요. 거의 뭐 전 세계 70%를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지만은 군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첨단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키웠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태양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전 속도가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까지 많이 주면서 많이 키우려고 애를 써요. 왜? 이게 군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용이라는 거죠. 첨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안 받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럼 제로로 간다 그러면은 발전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규모가 더 커지면서 오히려 이런 수소라든지 이런 쪽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지금 전체 전력 시장이 5천조 원인데 네. 그중에서 100조 원,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5조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태양광 메이저 기업으로서 이런 재평가, 좋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한화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차홍선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수 자체는 오후장 내내 큰 변화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보유하셨다면 여러분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일도 탄탄한 전략 세워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